고등수학의 꽃이라고 부르는 수투죠. 무한 있어, 무한. 자, 일단은 간략한 세제를 좀 해봅시다. 수학 2. 이게 이제 뭐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다음 학년 애들부터는 수학 2가 아니고 그냥 미적분 1으로 된대. 이름이 미적분 1으로 바뀌어. 그리고 이제 원래 지금 미적분이라고 되어 있는 책은 미적분 2로 바뀐대. 어쨌든 뭐 근데 내용은 바뀌는 게 없어. 이름만 바뀐 거야, 이름만. 어쨌든 수학 2라는 건 이제 미분의 세계로 빠져보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그 미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극한이라는 거에 대해 할 거고, 두 번째 이제 극한을 알게 되면 그것들을 활용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미분법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미분을 반대로 하는 미분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수능의 킬러 문제는 당연히 수투야. 당연히 수투. 그러니까 마지막 그 뭐 22문제가 공통 과목으로 수능 수투가 나올 거예요. 마지막 문제 22번. 그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는 항상 수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거라고 할 수 있는 14번. 그 두 개가 등급을 가르는 문제지. 그 두 개가. 분명히 이제 또 배울 때에는 앞쪽엔 이론적인 내용들이 몽땅 있고 뒤로 갈수록 활용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배울 때는 쉬워.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론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좀 괴리감 같은 거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그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나면 뒤로 갈수록 쉬워. 근데 이제 배울 때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활용 뭐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 때에는 당연히 영원한 숙제 활용이 어렵잖아 원래. 그래서 이제 문제로 나올 때에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야 될 때에는 뒤로 갈수록 어렵게 느껴지겠지. 근데 뭐 일단은 저 접근법이 뒤에 있지만 저 뒤에 있고 미분을 반대로 하는 개념으로 푸는 거지만 적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여기서의 적분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또 여기서 적분을 했더니 쉽더라 해갖고 미적분에서의 적분과 비교하면 안 되지. 미적분에서의 적분은 그건 좀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분이 가장 어렵다고 봐야 돼. 근데 이제 배울 때에는 극한이 더 어려울 거라는 거.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극한은 그냥 미분을 이용해가지고 겁나 쉽게 버릴 거야. 10배는 빠르고 10배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알려줄 거야. 극한 따위는. 근데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는 그것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알았죠? 자, 해볼까요? 극한부터 시작을 할게요. 원래의 커리큘럼으로 하면 극한을 하기 전에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먼저 했어. 옛날에는. 이 바뀐 효과 과정 전에는.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먼저 하고 요걸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왔었는데 지금 교과 과정을 누가 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수열의 극한이 미적분으로 넘어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자, 극한을 해보자고. 그 전에 이제 함수부터 생각을 할 건데 함수를 안 배운 사람도 지금 있기 때문에 함수부터 생각을 할 건데 함수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할까? 그때 내가 얘기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정의역, 치역 얘기했지. 침뱉어 갖고 치역스러운 놈들이 치역이라고 했던. 이제 함수부터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x라는 영역, 정의역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y라는 영역, 공역이 있어가지고 f라는 함수에 의해서 x에 들어있던 원소가 y에 들어있던 원소로 바뀌는 거. 이걸 함수라고 하잖아. 근데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들어있는 것들 하나씩이 전부 다 여기 공역에 들어있는 한 놈들한테만 이렇게 수렴을 해야, 아니면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한 거지. 대응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1이 B로 대응하는 거고 2도 B에 대응한 거고 3은 C에 대응을 한 거야. 대응 관계인 거야. 이 대응 관계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F에다가 1 넣었더니 B 됐다. F에다가 2 넣었더니 B 됐다. F에다가 3 넣었더니 C 됐다. 이걸 말하는 거야. 함수값에 대해서 대응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극한은 대응 관계가 아니라 수렴 관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극한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함수는 대응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극한은 수렴 관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렴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가 돼간다는 거야. 어떤 값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뭐에 가까워진다? 뭐 그런 의미라는 거지. 근데 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가깝다라는 의미가 집합이 아니잖아.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극한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해보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된 거였어, 처음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일단 뭐 무한대 같은 거, 무한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나 플러스 무한대 이런 것들은 표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열은 자연수 체계거든. 수원에서 했던 수원에서 했던 수열이라는 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가는 자연수 체계에서의 수식이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에서는 뭐에 가깝다라는 의미, 뭐 예를 들어 3에 가깝다라고 하면 2 아니면 4겠지. 정해진다는 거야. 하지만 함수에서는 3에 가깝다라고 말하면 3보다 작으면서 살짝 가까울 수도 있고 3보다 크면서 살짝 가까울 수도 있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가깝다는 수를. 그러니까 자연수 체계에서는 3에 가까운 수, 2 아니면 4로 말할 수 있지만 함수 체계에서, 그러니까 수익수 체계, 중간에 다 꽉꽉 차 있는 그 수 체계에서는 뭐 어떤 수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만 봤어. 무한대만. 자연수 체계에서 표현이 안 되는 수는 무한대밖에 없다는 거지. 겁나 큰 수. 하지만 함수에서는 그 겁나 큰 수와 겁나 작은 수,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 말고도 어떤 수, 중간에 있는 어떤 수, 그놈에 가까운 수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이 좀 더 복잡하다는 거지. 어쨌든 식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수렴이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게 3x 더하기 4였다고 칠게. 이런 함수였어.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중간에 끊어지는 데 없이 쭉 연결되어 있는 직선이지. 그지? 이걸 표현할 때 이걸 쓸 거야. 리미트라는 표현을 쓸 것이고 등호를 쓰지 않고, 왜냐면 대응이 아니라 수렴이기 때문에 등호를 쓰지 않고 화살표를 써가지고 x가 이렇게 예를 들어 1로 x가 1에 가까워진다는 소리가 이거는. x에 1을 집어넣어라 그 말이 아니라 x가 1에 가까워진다 그 말인 거고, 옆에 fx가 있으면 x가 1에 가까워지면 y 값은 뭐에 가까워지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1,7이라면 x가 이렇게 1에 가까워져. 왼쪽에서 가까워질지 오른쪽에서 가까워질지 모르겠지만 가까워지고 있으면 y 값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까워질지 위에서 내려오면서 가까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에 가까워지지. 그지? 그래서 이놈 결론적으로 7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7이라는 어떤 한 값이 딱 되면 이 fx는 x가 1로 갈 때 y는 7에 수렴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이게 바로 그 수렴이라는 의미. 지금은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함수값과 똑같아지지만, 만약에 여기 구멍이 뽕 나 있어. 구멍이 뽕 나 있고 다른 데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뭐 1,4, 5 같은 거였다고 칠게요. 이런 형태의 식이었다면 요거 함수값은 5지. 그잖아. 함수값은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5야. 하지만 x가 1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x가 1이 아니야. 1 근처에 있는 수인 거야. 그럴 때 y값은 7 근처에 있는 수겠지. 7에 매우 가까운 수. 그래서 7이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지. 요게 수렴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지. 뭐에 가까워지는 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수렴이라고 얘기한단다라는 식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부분에서. 그래놓고 이제 무한대하고 무한대밖에 없어? 무한소는 없어? 일단은 뭐 무한대라는 놈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건데, 무한대 뒤지게 크다는 거거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보다 엄청나게 큰 거야.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한 거지. 뭐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기호로 표현을 해가지고 메비우스의 띠 알지? 그 모양을 쓴 거지. 근데 이제 수 체계에서는 크기가 엄청 큰 수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양의 방향으로 뒤지게 큰 수가 있고 음의 방향으로 뒤지게 큰 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양쪽 끝단에 있다는 거지. 뭔지는 모르지만 양쪽 끝에 쭉 가면 있다는 거야.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거는 크기가 엄청나게 큰 수지. 크기가 엄청나게 큰 수. 그렇다면 반대로 크기가 엄청나게 작은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정훈아, 크기가 가장 작은 수가 뭐야? 0이지. 그렇지? 크기라고 했으니까 부호는 생각하지 않고 크기가 가장 작은 수 한가운데 있는 0이잖아. 근데 0은 아닌데 크기가 작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의 반대 개념으로 무한소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놈은 수직선 상에서 여기가 0이라면 양쪽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0에 엄청 가까워지는 수인 거야.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운 수. 그거를 이제 무한소라고 부를 건데 얘도 분명히 0이라고 딱 말하지 않기 때문에 부호라는 건 있겠지. 음의 무한소가 있고 양의 무한소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무한대는 표현이 안 되는 이렇게 문자로밖에 쓸 수 없지만 무한소는 결과적으로 쓸 때 0이라고 쓸 거예요. 무한소는. 무한소를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요거 0.9땡 계산하면 1인 거 알지? 9분의 9 해갖고 그잖아. 분명히 머리로 계산했더니 분명히 1인데 솔직히 마음속 한쪽 구석대기에는 저거 1보단 작은 데라는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아? 무한소만큼의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비교 불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봤자 그냥 없는 걸로 치부된다는 거지. 그만큼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0.9땡과 1 솔직히 무한소만큼의 차이. 그러니까 0.9땡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무한소가 될 거고 1에서 0.9땡을 빼면 플러스 무한소가 되겠지.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쓸 때에는 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수기 때문에 0이 돼버린다는 거야. 무한소가 그만큼 작다는 거지. 무한소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무한소라는 거여가지고 자, 요 무한소는 0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무한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뭔가 크기가 있는 수잖아요. 뭔가 크기가 있는 수야. 그래서 이제 표현이 안 되니까 무리수처럼 반문자를 쓴 거지. 파이나 뭐 그런 것들처럼 반문자를 쓴 건데 우리가 쓰는 반문자를 생각을 해보면 어쩔 때는 수가 되고 어쩔 때는 문자화하는 그런 것들을 반문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루트 2하고 루트 3 같은 거 이때는 그냥 문자지. 동류항이 아니니까 더할 수 없는. 하지만 루트 2하고 루트 3을 곱하면 갑자기 숫자로 바뀌잖아. 루트 6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반문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대표적인 반문자가 파이가 있잖아. 3.14159 대충 값을 알지. 그지? 그래서 이런 놈들은 파이와 파이를 더하면 2파이라고 할 수 있어. 파이와 파이를 곱하면 파이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 얘는 대충의 크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무한대는 몰라 크기를. 그냥 막연히 뒤지게 큰 거야. 그래서 무한대하고 무한대를 더하라고 하면 2배의 무한대가 아니라 뒤지게 큰 놈과 뒤지게 큰 놈을 더했더니 그냥 뒤지게 큰 놈이야. 마찬가지 무한대하고 무한대를 곱하게 돼도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에다가 숫자를 곱해도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에다가 숫자를 더해도 그냥 무한대인 거야.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정형이라고 부를 거야. 그냥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확정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면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앞에 무한대가 뒤지게 크면 그냥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야. 뒤에 무한대가 뒤지게 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둘이 얼추 비슷해. 그러면 숫자가 되는. 보자마자 뭐라고 정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런 애들을 이놈들을 확정형이라고 했다면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요것만 있는 게 아니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있겠지. 분자의 무한대가 뒤지게 크면 그냥 무한대가 될 거고 분모의 무한대가 뒤지게 크면 곧 말하겠지만 무한소가 돼요. 둘이 얼추 비슷하면 숫자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뭐라고 딱 정할 수 없는 그런 형태를 부정형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고 이제 이 무한대와 무한소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는 분모와 분자를 갖는 수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분모와 분자를 갖는 이렇게 되어 있는 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네를 둘 중에 하나는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하나를 움직여가지고 크기를 변화시켜가지고 무한대나 무한소를 만들어 볼 거거든. 자, B가 엄청나게 크죠. 그럴 때 A분의 B가 있으면 무한대를 숫자로 나눠봤자 그냥 무한대야. 그래서 이놈은 무한대가 되겠지. 반대로 요 분모에 들어있던 거를 매우 작게 만들어. 그랬을 때 그냥 다 양수라고 칠게. 일단은 다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작게 만들면 이것도 무한대가 되겠지. 왜냐면 0.1분의 1, 0.01분의 1, 0.001분의 1 보면 사실은 10, 100, 1000이잖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돼도 무한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예원이가 아직 유리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유리함수로 생각을 해본다면 자,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가 있다고 칠게. 요거 요렇게 그려지지. 일단 이쪽만 그리면 x를 무한대가 되게 보내. 이쪽으로 쭉 보내. 쭉 보내면 그때 y 값을
분명히 이거 점근선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 만난다고 했지만 무한대까지 보내버리면 무한소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붙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0이 된다는 거야. 반대로 0이 바깥에 보내버리면 저 위로 올라가잖아. 무한대가 돼버린다는 거야. 무한대가. 그런 식으로 무한대를 만들 수 있다면 반대로 b가 0에 가까워져. 그래갖고 a분의 b가 되면 뭐 10분의 0.1, 10분의 0.01, 10분의 0.001 전체적으로 싸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한소 0이 돼버린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a가 무한대가 되는 a분의 b가 돼도 무한대분의 숫자 형태가 됐더니 분모가 뒤지게 커지고 분자가 고정돼 있으면 이거는 점점 작아져가지고 0이 돼버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이게 이제 무한대와 무한소의 관계여가지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숫자가 오면 이게 무한소가 된다라고 이해하라는 거고, 요거 둘이 잘 바꾸면 무한소분의 숫자가 무한대가 된다. 와 똑같다. 그러니까 이 형태로 기억하면 좋다는 거지. 이 형태로 기억하면 좋다는 거. 그 정도가 일단 이제 뭐 극한이라는 거 하고 무한대와 무한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이제 뭘 할 테니까. 수렴이라고 했는데, 수렴. 요거는 이제 이 단원, 극한이라는 단원은 분명히 미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야. 이론적인 과정인 거야. 누가 뭐 이걸 풀어갖고 어떻게 해봐, 뭐 눈으로 관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론적인 과정인 거야. 뉴턴과 한놈 더 있는데, 아무튼 뉴턴과 한놈 더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집대성을 한 거지. 정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미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뭔가를 전개해 나갈 때 결과가 나오고 나와야 그 다음 넘어갈 거 아니야. 결과가 나오는 게 수렴한 거야. 근데 모든 게 다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무한대가 나와도 그건 값이 딱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수렴했다고 할 수 없어. 값이 딱 나와야 수렴한 거야.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거지. 오류라고 말할 수 있는 반대의 경우. 그게 바로 이제 수렴의 반대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발산이라는 거거든. 발산. 그러니까 수렴의 반대말이 발산인데, 중요한 건 이 수투의 주인공은 수렴이야. 발산이 주인공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 뭐 극한을 조사하시오 이렇게 하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는 건데, 조사하시오 했는데 수렴한다 내지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돼. 근데 발산한다 또 괜찮아. 발산하지 않는다 이건 틀렸다. 주인공은 수렴이니까. 주인공은 수렴이니까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까지는 괜찮지만 발산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없다는 거지. 알지? 발산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의 주인공인 거고, 분명히 극한이라는 건 분명히 어떤 하나의 값이 딱 대응처럼 하나의 값이 딱 돼야만 존재하는 거야. 하나의 값이 딱 돼야만 존재하는 거여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게 있다고 칠게. n이 자연수라고 치면 n값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값이 달라지지. 그지?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야. 무한대로 보낼 건데 n이 짝수인 무한대일 때와 홀수인 무한대일 때 1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짝수인 무한대일 때와 홀수인 무한대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값이 달라.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는 값이 없는 거야. 발산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x가 a를 향해서 갈 때의 fx 이놈이 이렇게 한 값이 딱 나와야 이게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때의 이 알파라는 놈을 수렴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극한값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저게 알파가 하나가 딱 나오지 않는다면, 두 개 이상이 보이거나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때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지. 이제 이거는 뭐 그러니까 무한대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제 만약에 무한대 양쪽 끝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값을 향해서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제 함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가 a일 때였고 왼쪽은 이렇게 돼 있어. 오른쪽은 이렇게 돼 있는 함수 있을 수 있잖아. 여기가 뭐 알파였다고 치고 여기가 베타였다고 칠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함수값은 베타지. 분명히 베타 쪽이 세워져 있으니까 함수값은 베타인데 이놈의 이제 극한을 보고 싶어. 그런데 a를 향해서 가는데 지금 내가 하나만 썼지만 a를 향해서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x값이 접근할 수도 있고 a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것들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쓴다는 거야.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가는데 a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 온다는 의미에서 원래 옛날에는 여기다가 빼기 무한소를 해줬어. 예전 표현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썼었어. 근데 지금은 그냥 숫자 0과 헷갈린다는 생각에서 아예 이걸 빼줘. 이렇게. 그냥 a 마이너스 형태로 돼 있으면 a의 좌극 아니고 왼쪽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a보다 작은 값에서 a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큰 쪽에서 온다면 이렇게 옛날에는 플러스 0이 있었는데 0은 빼고 이제는 그냥 a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a보다 살짝 큰 놈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게 왼쪽에서 오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거잖아요. 한자 왼, 좌, 오른, 우 알지? 이 정도 한자는 정문이도 알잖아. 그잖아. 좌측, 우측,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알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좌극한이라고 부를 거고 이런 애들을 우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요거 둘이 같아야 하나가 값이 되는 거지. 그지? 요게 다르면 지금처럼 얘는 지금 알파고 얘는 베타잖아. 요거 둘이 다르잖아. 다르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x가 a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을 볼 때는 이렇게 어떤 값에 대해서 본다면 왼쪽에서 올 때와 오른쪽에서 올 때를 비교해가지고 그게 같으면 존재하는 거야. 극한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 거지. 극한이 뭐예요? 좌극한, 우극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은 있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x가 a일 때의 극한값은 없다고. 저 계산식 값이야. 저거의 값. 저거의 값을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야. 저 알파를 극한값이라고 한다고. 존재한다면 저 알파를 극한값이라고 할 거고 저 알파로 수렴한다. 그거 있잖아요. 베타 있잖아. 다르잖아. 왼쪽에서 올 때와 오른쪽에서 올 때가 다르잖아. 술 먹는 게 무슨 거예요? 아니 씨발 지금까지 하는 게 용병하네 진짜. 아, 모르죠. 저거 그러면 저게 발산. 그렇지. 이건 발산인 거지.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야. 수렴이 뭐가 돼간다는 거라고. 아, 뭐에 가까워진다 그런 의미라고. 극한이 다 수렴이잖아요. 극한이 있으면 그런 값이 있어요. 극한이 있으면 다 수렴하는 거지. 극한값이 있다면. 근데 이제 그 무한대를 볼 때는 양쪽의 무한대를 볼 때에는 그 값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관찰하는 거야. 아까 마이너스 1에 n제곱 했잖아. 이놈이 무조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두 개가 같이 나오잖아. 뿔마 1로. 그래서 그거는 어떤 딱 하나의 값이 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그냥 어떤 중간에 있는 값을 봤을 때 지금처럼 A를 향해서 가는 값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서 올 때와 오른쪽에서 올 때의 값이 똑같아야 그래야 존재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게 아니면 무조건 발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그 마이너스 1도요? 마이너스 1 n 제곱도요? 그건 발산이라고. 그 다 발산이네요. 네. 수렴과 발산밖에 없어. 아, 수렴과 발산밖에 없어. 근데 이제 우리 정훈이 같은 친구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하나를 더 말하지. 잘할 것 같아요. 아주 말도 안 끝내는데 어떻게 알아? 수렴형, 발산형, 그다음에 교수님이야. 좋아? 고정 맞죠? 뭔 형? 친구. 뭔 형? 오종? 자, x가 무한대로 갈 건데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2의 x제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1의 x제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냥 뭐 수책에 어긋나는 게 보이긴 하지만 뭐가요? 수책에 어긋나는 것이 보이긴 하지만 그냥
뭐가 끝나요? x의 4분의 1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실수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x의 4분의 1 들어가면 안 돼요. x의 4분의 1. 아. 왜 안 돼요? 왜? 이게 뭐냐? 칸이 있냐고요? 실수야? 네번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가 실수야?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4번 곱하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4번 곱해가지고 네.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게 실수냐고. 실수 중에 4번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되는 수가 있냐고. 그거잖아. 마이너스인데 짝수 제곱 그거냐? 맞잖아요. 응? 친구야 네. 있냐고. 저 짝수예요, 4분의 1이? 내가 말할 때는 짝수 제곱근이라고 했지. 아, 짝수 제곱은 없죠. 그러니까 실수 중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저 x 자리에 저 지수 자리에 그 분모가 짝수인 형태는 들어갈 수 없잖아. 짝수인지 훨씬 어떻게 알아요? 4분의 1. 예를 들어서 네. 저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네. x가 무한대 엄청난 무한대가 있고 더하기 4분의 1이야. 그럼 어쨌든 4분의 1제곱을 한다는 거 아니야. 네. 그잖아. 무한대 더하기 4분의 1이면. 아니,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아니 4분의 1에서 이렇게 온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 됐어. 이해시키기 싫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수책에 어긋난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긋나지만 그냥 좀 자연수 같은 것만 들어간다고 치고 보자는 거야. 자연수 같은 것만 들어간다고 치고 보면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연결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가라. 아, 일단 그냥 받아들이고 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에 두 값이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놈은 수렴하지 않지. 발산이지. 요 놈은 마이너스를 안 넣네. 다 마이너스 나야 돼. 요 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마이너스 2였다가 4였다가 점점 숫자가 커지지. 부호는 바뀌고. 이렇게 타동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진동이라고 부를 거야. 진동. 진동도 수렴과 발산 그리고 진동까지 설명을 할 거라고 학교에서. 근데 주인공은 수렴이고 진동 따위는 그냥 그런 현상일 뿐이야. 얘의 경우는 처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만 점점 숫자가 작아지지? 그지?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는 진동이야. 얘는 뿔마 무한대로 발산하는 진동인 거고 얘는 뿔마 1로 발산하는 진동인 거지. 그럼 수렴하는 진동이면 발산의 수렴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저런 것들을 소개할 때, 결과를 가지고 소개할 때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와 진동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할 거라고. 학교에 설명할 때. 근데 주인공은 수렴이라고. 수렴과 발산은 엄격하게 구별이 돼. 수렴 아니면 발산이야. 진동은 그냥 현상일 뿐이라고. 이 모양. 진동 중에는 수렴도 있고 발산도 있다는 거지. 근데 저거 어떻게 수렴? 왜 다 발산 아니야? 그러니까 점점 0이 가까워진다고. 그러잖아. 마이너스 100만 분의 1, 마이너스 1000만 분의 1 점점 분모의 숫자가 커지면 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면서 이게 따닥따닥따닥 하겠지만 0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극한이라고요? 수렴한다. 네, 그 수렴은 극한이라고 해요. 잘한다. 술 먹었냐? 네? 아니 수렴한다는 게 극한이라는 거 아니에요? 수렴한다는 게 극한이라는 게 아니라 네. 수렴한다는 게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극한은 저 리미트 모양 돼 있는 거를 극한이라고 해. 아 어떡해 언제 따라하냐. 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냥 지금 내가 한 건 이해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윤종훈이에요. 인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네.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너 왜 윤종훈이냐? 나 이해시켜봐.
그냥 엄마가 윤종훈이라고 정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그게 아니고 뭐 1에 다 한다고 치면 여기랑 여기랑 답이 다르잖아요. 우극한이랑 자극한이. 저게 왜 그렇게 무한대로 보낼 때는 현상을 보내니까 그게 어떤 값이 돼가는 걸 무한대의 왼쪽 오른쪽이 뭔데? 뭔데 왼쪽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저기처럼 A로 간다면 어떤 값으로 가잖아. 어떤 값으로 가면 그것보다 살짝 큰 것과 그것보다 살짝 작은 걸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무한대는 살짝 큰 게 뭔데? 완전 살짝 큰 거야? 완전 플러스. 무시하고 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너만 모르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네가 궁금한 포인트를 난 모르겠어. 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다는 게 극한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극한값이 있다는 게 극한이라는 게 아니라니까. 네. 극한이 저 리미트라고. 리미트 기호하고 저렇게 되어 있는 식 형태를 그냥 극한이라고 해. 근데 그놈의 값이 존재해.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말하면서 수렴한다 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자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네. 어떤 값으로 갈 때는 좌극한 우극한을 비교해가지고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네. 아까 했던 무한대 같은 경우는 네. 그놈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는 거라고. 아, 왜냐하면 무한대 왼쪽 오른쪽이 뭔데? 넘어갈게요. 어우. 그렇다는 거야 어쨌든. 아 너무 어려워. 자, 뭐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편해. 윤종훈인 거 받아들여야지. 너 왜 윤종훈이야? 종자 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 받아들여야지. 예제 읽어볼게.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 여기에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뭐야? 그냥 무리함수일 뿐이야. 이제 뭐 못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얘를 그려보면 여기가 2면서 여기서 이렇게 가거든. 그리고 지금 그림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려졌어. 여기 그려졌어. 근데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간대. 얘가 마이너스 2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서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지. 좌극한 우극한 원래 비교해야 되지만 그때의 y 값은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요 점에 향해 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4에 가까워지는, 루트 4에 가까워지는 거지? 루트 4에 가까워져서 얘는 그냥 결과적으로 2라고 쓰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극한이라는 거는 대응 관계가 아니라 수렴 관계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집어넣게 되는 거지. 집어넣는 거랑 같아지는 모습으로 푸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 건가요?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확정형 같은 경우는 이건 이렇게 될 테니까 라는 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기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를 보면 x가 0을 향해서 가는 절대값 x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0을 넣을 수가 없잖아. 분모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럴 때에는 생각을 하는 거야. 무한 소분의 숫자네. 절대값이 있다는 건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그냥 분모가 양의 무한소지. 그러니까 0보다 살짝 큰 놈이든 0보다 살짝 작은 놈이든 절대값 씌워버리니까 그냥 0에 가까운 양수잖아. 양의 무한 소분의 숫자야. 그러면 확정형이잖아. 무한대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그랬어. 무한 소분의 숫자가 무한대라고. 아까 했잖아. 0.1분의 1, 0.01분의 1 막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1, 2, 3, 4, 5, 6, 7, 8, 9 말하고 있으면 들어. 혼자 딴짓거리 하다가 1씩 듣고는 뭔 개소리야.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땅새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각을 해서 푸는 거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는 바쁘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 x가 0에 가까워 오면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저 위에 값이 될 거 아니야. 저 위에 값이면 무한대겠지. 그렇게 그래프로 해석해도 상관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수렴 관계를 생각을 할 때에 x가 어떤 숫자로 간다, 뭐 무한대로 간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식을 딱 보고
식에다가 넣어도 상관없는 값이면 넣으면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냥 식에 넣어도 되는 거면 그냥 넣어버리면 돼. 근데 넣으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이것도 있지만 2번도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x가 3을 향해서 가는 x 빼기 3분의 그리고 x 빼기 1과 x 빼기 3이잖아? 이 경우 얘는 이거 약분해버리면 되잖아요. x가 3인 경우는 약분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x가 3을 향해서 간다고 했으니까 3은 아닌 거야. 3에 매우 가까운 수인 거지 3은 아닌 거라고. 3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거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x 빼기 1만 남았잖아. 그러면 이제 x에 3을 넣는 게 문제가 안 되지. 그래서 2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렇게 돼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일 때 2는 3일 때 2가 되는 그런 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구멍이 나 있는 형태인 거야. 왜냐하면 분모에 x 빼기 3이 있기 때문에 x가 3일 때는 정의가 안 되는 함수라고. 요 함수는 그냥 y는 x 빼기 1이라는 함수랑은 다른 거지. 요 점 하나 때문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x가 3에 가까워지고 있으면 y는 뭐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 구멍의 위치를 찾는 거지. 구멍의 위치를 찾고 있는 거라고. 영훈아. 왜? 말해봐. 뭐가 힘들어? 이게 됐어. 표정은 아닌데. 4번. x가 0을 향해서 갈 때 1 빼기 x 제곱분의 1. 자, 요 놈이 무한 소분의 숫자지? 네. x가 0을 향해 간다고 했으니까 무한 소가 된 거 아니야. 양의 무한 소잖아. 제곱이니까. 네. 무한 소분의 숫자면 네. 무한 다음에 뭐 썼어? 네. 제곱했으니까 근데 제곱 없었고. 아니 저 0으로만 간다고 했지 0의 오른쪽에서 온지 왼쪽에서 온지는 말 안 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 0이라는 놈이 양의 무한소일 수도 있고 음의 무한소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로 어떤 수의 0제곱은 없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1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0은 빼잖아. 0은 뺀다고. 이 0이 그냥 숫자 0일 수도 있고 0보다 살짝 작은 놈일 수도 있고 0보다 살짝 큰 놈일 수도 있고 이 0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값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 무한소 때문에. 그래서 양의 무한소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의 무한소분의 1이잖아. 네. 무한소분의 숫자. 그게 무한대라고. 그럼 요거는 1 빼기 무한대인 거 아니야? 1 빼기 무한대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안 그래요? 숫자에서 무한대를 뺐어. 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네. 이제 어려워. 1-1번 해보게. 근데 이건 다 뭐겠죠? 수렴형이겠죠? 뭐라고? 수렴형이겠죠. 발산도 있잖아. 여기 무한대들은 발산이잖아. 요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헷갈려. 근데 극한을 조사하래. 네. 수렴하면 수렴값을 쓰라고 할 거야. 네. 근데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건 수렴한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부호가 헷갈려. 괜히 무한대라고 썼는데 답이 마이너스 무한대일 것 같기도 해. 그럼 그냥 발산 쓰면 돼. 값은 발산이 뭐예요? 설명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무한이나 무한소가 나오면 발산하는 거예요? 무한소는 값으로 쓴 다음에 0으로 무한 나오면 그 발산. 무한대가 나오면 그냥 발산이라고 써도 된다고. 선거권 진행기도 어떻게 해요?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결과가 무한대가 되면 부호가 만약에 헷갈린다면 안 헷갈리면 그냥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쓰면 돼. 근데 만약에 헷갈려.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같기도 하고 무한대 같기도 해. 근데 분명히 무한대는 무한대야. 그러면 그냥 발산 써버리면 된다고.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운 거를 배우면 이렇게 본인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
지 걸로 딱 일단 만들면 그때부터 빨라지는데 처음 시작이 힘든 사람이 있기는 해. 정의는 그냥 받아들였으면 해. 너의 가치관과 상관없는 거니까. 이게 무한대가 나오는 발산이에요. 그렇지. 정확한 값이 아니니까. 정확한 하나의 값이 나와야 그거를 수렴한다고 한다고. 무한대는 정확한 값이 아니니까. 알겠다. 이 무슨 있었지? 그러니까 어떤 함수 모양을 취하는 거면 다 수렴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무한대인가요?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은 아니지. 절대값이 있는 건 부호를 정해주려고 있는 거 아니겠어? 모르겠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값이나 그거는 운 좋게 그랬겠지. 절대값이나 절대값 뭐 제곱이 있으면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둘 중에 한 개만 나오게끔 하려고 그런 게 있겠지. 지금은 처음이니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아니 못 풀겠어요. 세상에. 근데 세상에. 무조건 근데 왜 극한을 조사했는데 무한이 나와요? 뭐라고? 극한 조사했는데 왜 무한이 나와요? 그러니까 극한을 조사하시오 그 말이 일단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보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수렴한다면 수렴하는 값을 쓰시오야. 그게 극한을 조사하는 거야. 무한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건 발산이라고. 무한대는 어떤 값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표현이 안 되는 수라고. 무한대는 그냥 우리가 편의상 무한대라는 기호를 쓸 뿐이야. 아니 그러면 그럼 끊기지 않는 이런 함수 같은 게 있으면 무한대 빼고 다 값이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식에 넣어도 되는 값이면 그냥 넣어버리면 된다고. 넣을 수 없는 경우만 생각을 하라고.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봐요. 함수 보면 알지 않냐? 대충 봐요 그냥. 방금 그 대충 할 때 그 표정이 마음에 들었어. 근데 그러면 수렴 안 하면 그냥 결국엔 버려질 거야 그런 것들. 발산하고 쓰면 되는데 왜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써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발산이라고 쓰면 돼. 근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값을 일부러 찾아보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무한대 나왔어? 그럼 무한대 안 쓰고 발산 써도 돼. 상관없는 거야. 지금은 처음이잖아 처음. 처음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 막연하게 써버리면 헷갈릴까 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딱 나오게끔 문제를 내준 거지.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 엄청나게 다른 거 아니야? 오른쪽 끝에 있는 놈과 왼쪽 끝에 있는 놈인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야. 네? 양극단. 근데 그러면 그림 어떻게 그려요? 뭔 갑자기 그림? 유형수 이거 대칭한 거. 아 여기서 그림을 그려서 안 그려도 돼. 그리지 마. 우리 그림 안 그림 할 거야 나중에. 이게 뭔 소리야? 자, 첫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 리미트 x가 3을 향해서 가는 x제곱 빼기 2x. 자 여기에는 저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는 어긋나게 하는 값이 없잖아. 무조건 뭐든 넣을 수 있잖아. 그냥 넣으면 된다고. 얘는 그냥 넣으면 돼. 9 빼기 6 3될 거라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가는 2x 더하기 6. 요것도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1은 넣어도 상관없잖아. 루트 8 되는 거지. 세 번째 리미트 x가 2를 향해서 가는 x 빼기 1분의 x. 요것도 x가 1일 때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넣을 수 있잖아. 그잖아. 그냥 넣으면 돼. 1이잖아. 문제가 될 때만 생각을 하면 하라는 거야. 이제 여기 4번 같은 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고 분모가 x 더하기 1이었고 분자는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4잖아. 원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저 함수 값은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지. 분모가 0 돼버리니까. 근데 지금 극한이야. 대응시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수렴하는지를 보라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수일 뿐이니까 이거 지워도 된다고. 그리고는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 3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x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분모가 0 돼버리지? 분모가 0 된다는 건 0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0에 가까워진다는 게 무한소가 된다는 거야. 근데 x 더하기 1만 딸랑 있으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놈이면 양의 무한소가 돼. 무한소인데 양수라고. 반대로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은 놈이면 무한소인데 음수가 돼.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냥 무한대도 지금 헷갈려 죽겠는데 뿔만 무한대가 딱 떠버리면 더 헷갈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지금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림 그리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림 그리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완전 아래니까 계속 안 나오니까. 그래, 그림 그리면 쉽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절대값이 있는 이유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 절대값이 없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절대값이 없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플러스 무한대가 돼버리지. y값이. 오른쪽에서 다가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려. 두 개가 보이잖아. 일단 무한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수렴이 아닌 건데 무한대 한 개만 딱 나와도 헷갈려 죽겠는데 무한대 두 개가 나와버리잖아. 너무 헷갈리니까 지금 절대값 하나 넣어준 거라고. 그럼 뭐라고 줘요? 그냥 발산이라 적어야 돼요. 그냥 이거 그냥 발산이지. 얘도 그냥 발산이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값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러면 우극한이랑 저극한이랑 같은 거잖아요. 지금은 절대값 때문에 같은 거지. 그럼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우극한이랑 저극한이랑 같으면 수렴하는 거예요. 무한대가 뭔데? 뭐한데요? 엄청 큰 거. 얼마냐고. 900 얼마냐고. 9조. 뭐야? 9조. 그 정도. 얼마요? 얼마인지 모르잖아. 네. 얼마인지 모르니까 정확한 값이 아니라고. 그냥 뒤지게 큰 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매번 시험에다가 뒤지게 커요라고 쓸 거야? 네.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뒤지게 커요. 겁나 커요. 너는 졸라 커요. 그럴 거 아니요. 답이 다 다르던데 그러면. 그래서 그냥 크다는 의미로 무한대라는 기호를 썼을 뿐이라고. 어떤 값이 아니야. 어떤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발산하면 된다고. 저거 마찬가지. 그냥 발산 쓰면 돼.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처음 하는데 값이 없다고 해버리면 헷갈릴까봐 그냥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의 모습이 보여지게끔 그냥 절대값 붙여준 거라고. 의미 없다. 큰. 그냥 발산하면 돼 이거. 분명히 요게 무한소분 부호는 둘째 치고 무한소분의 숫자니까 무한대 아니요. 네. 뒤지게 큰 놈인 거 아니야. 네. 얼마인지 몰라. 그냥 뒤지게 큰 놈이야. 그냥 발산 써버리면 돼. 발산. 근데 여기서는 이게 양의 무한대가 된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해라라고 한 거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안 쓰고 발산이라고 썼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고. 네. 뭐. 북한이 말해. 저 안 했다는 숫자를 뭐라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대응되는 값을 찾는 게 아니야. 숫자 넣어서 꺼내는 게 극한이에요? 숫자 넣어서 근데 저기 뭐 근데 왜 다 숫자 넣어서 되죠? 극한이라는 게 대응이 아니라 수렴하는 걸 보는 거라고. 수렴. 대응은 네 말처럼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값을 구하는 거지. 네. 수렴은 숫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저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 x가 3에 가까워지면 y가 뭐에 가까워질까를 보는 거야. 네. 근데 어차피 쟤는 이차 함수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그 값을 구해버릴 수가 있잖아. 네. 어차피 그 값에 가까워지겠지. 네. 라는 생각에서 숫자를 넣은 거야. 네. 하지만 요놈 같은 경우 5번 같은 경우는 x에 마이너스 1 넣어버리니까 분모가 0 돼버리잖아. 네.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네. 넣을 수가 없는 거니까 생각해가지고 점점 분모가 작아지고 있네. 분자는 그대로 있네.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그 말이. 아니 근데 그럼 요거 끝까지 들어봐. 아니 진짜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럼 분모가 0에 가까워지잖아. 네. 아니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아. 맞잖아.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저 분모는 0에 가까워지잖아. 근데 0이랑 무한소랑 그냥 우기면 0이라고 써놓고 무한소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영인지 무한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가 알아야지. 저거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네.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만든다는 소리라니까? 네.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만들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거 맞잖아. 그 영이 무한소.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잖아 일단은. 영에 가까워지면 무한. 0에 매우 가까워지잖아. 0이 딱 되는 게 아니라 0에 매우 가까워진다고. 네. 그게 무한소라고. 네. 그럼 영에 가까워지는 거랑 여기랑 똑같아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쓸 때는 0이라고 쓰게 돼. 근데 지금은 분모에 있잖아. 분모가 0에 매우 가까워져. 네. 무한소가 돼. 그래서 내가 보여줬던 무한소분의 숫자. 네. 그게 무한대라고 말했잖아. 네. 무한대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요 분수 형태가 지금 무한대인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라는 식으로 말해도 된다는 거야. 너무 어렵다. 이제는 잘 모르겠지만 6번도 할게 6번도. 자 6번을 보면 6번 같은 건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못 그린다고. x가 1을 향해서 가는 x 빼기 2의 제곱 무슨 함수예요? 분의 1 뭐라고? 무슨 함수인데요? 저것도 유리함수지 그냥. 분모에 x가 남아있으니까. 근데 분모가 2차식이면 한 적이 없잖아. 교육 과정이 아니야. 저거는 이제 미적분에서 나오는. 그냥 뭐 x는 이게 대칭 이런 식으로 되겠지. 똑같이 유리함수가. 어떻게 알아요? 저 이게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붙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갑이 잡아. x에 2 넣을 수 있어? x에 2를 보면 그래서 끊겨 있는 거야. 적어도 구멍 나 있는 거지. 아 그러면 저거는 그거네. 저거 무한대네. 그렇지. 이해했다. 무한 소분의 숫자니까 무한대가 된다. 그냥 넣어가지고 0 나오면 뭐. 그 말을 아까부터 계속 했어. 근데 넣지 말라고. 그러니까 넣는 게 아니라고. 넣어 그냥. 알았어. 그냥 넣어. 넣어버려. 그래서 이것도 발산인 거지. 아니 뭐가 헷갈리는데. 아니 아 속하죠. 자 예제 2번이요.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서 가는 x 더하기 3분의 2. 자, 무한대에다가 3 더하면 무한대지? 이제 무한대분의 숫자지? 무한대분의 숫자는 무한소라고. 무한소는 결과로 쓸 때 0이라고 0이 된다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x제곱 빼기 2. 무한대를 제곱해도 무한대지? 2를 빼도 무한대지? 그냥 무한대야. 발산이라고 써도 돼. 세 번째 리미트 x가 이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 자,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무한대겠지? 2를 더해봤자 무한대지? 루트 씌워봤자 무한대야.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냥 발산 써도 된다고.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자, x제곱이니까 무한대가 되겠지?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무한소인 0 되겠지? 거기다 2 더하니까 그냥 2라고. 분명히 무한대나 무한소가 나왔는데 계산이 되잖아. 그냥 뭐 이거는 이거니까 뭐 예를 들어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0이야. 무한소분의 숫자니까 뭐 무한대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잖아. 이런 애들을 확정형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무한수는 무조건 0이랑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네요. 0이랑 네 그렇죠.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0이지. 마이너스 1까지 가지 마. 그냥 0이야. 결과적으로 쓸 때는 0이라고. 0에 매우 붙어 있다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라고. 2-1번 해봅시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마이너스 뭐 그림 안 그려도 된다고 해? 플러스 지금 확정형의 계산을 시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번? 근데 그러면 무한대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써요. 쓰고 싶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팔선이라고 쓰거나 나 같은 분이야.
다 발산인데. 다 발사냐? 근데 2 곱하기 무한대라는 거 있어요. 2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라고. 내가 말했잖아. 무한대는 값을 모르기 때문에 뭘 곱하든 더하든 다 무한대라니까.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4도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겠지. 그 이름을 알았는데 까먹었는데 어떤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방이 무한대개야. 네. 꽉 차 있어. 근데 세상에 어느 날 무한대 명의 손님이 온 거야. 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입이 있잖아. 아니 방을 그러니까 거기에 투숙을 하려고 온 거야. 투숙을 시켜야 돼. 근데 무한대개 방에 무한대 명이 꽉 차 있어. 무한대에 또 만든 거죠. 그래서 방송을 한 거지. 각 방에 호수가 있는데 1호실, 2호실, 3호실 호수가 있는데 그 승객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있는 방에 곱하기 2번한 방으로 옮기세요 한 거야. 1번에 있던 사람은 2번으로, 2번에 있던 사람은 4번으로, 3번에 있던 사람은 6번으로. 그럼 무한대교 짝수방이 채워지는 거지. 그럼 무한대교 홀수방이 비잖아. 거기에 새로운 무한대명을 집어넣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무한대가 그렇다고. 무한대 말이 안 되는데요?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무한대가 그렇다고. 무한대 실생활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무한대는 무한대라고. 선생님, 네, 마이너스 무한대는 1이면 마이너스 무한소예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소인데 이제 결과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그냥 0이라고. 근데 마이너스 무한소 더하기 2인데. 그럼 그냥 2지. 0 더하기 2인 거야. 그거 아니 어떻게 무한소라고 하다가 다시 0이라고 하고 0이라고 하다가 무한소라고 하고 진짜 이해 안 돼. 오. 다 느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모르는 사람 척 해봐. 깨달았어요. 나못 깨달았어. 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에서 거기서 멈추다 보니까 무한소가 0처럼 느껴지는 거야. 뒤쪽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 뒤쪽에서는 이제 무한소를 남겨가지고 무한소 때문에 뭐가 달라지고 막 그래. 네. 지금은 그냥 중간에 멈춘 거야. 여기서 끝내! 라고 한 거야. 원래는 끝내면 안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하다가 중간에 멈춘 거야. 그래서 무한소를 그냥 0이라고 보는 거야. 0.9도 그럼 무한소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병하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0.914578755 뭐 이런 거. 이게 그냥 무한소잖아요. 왜 무한소야? 0이랑 가까운데 알 수 없으니까. 마이크를 못 알아듣네. 왜요? 뒤지게 작은 놈이라고 했잖아. 뒤지 작잖아요. 0.9. 0.9가 뒤지게 작냐? 그럼 뒤지 크다가 몇인지 어떻게 알아요? 뒤지 크다가 뭐 9종일 수도 있고 9대일 수도 있고 뭐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정했다고. 근데 왜 값이 달라요? 무한대마다 값이 다른데요. 하다고. 그냥 뒤지게 큰 거를 그냥 매번 뒤지게 크다, 졸라게 크다, 겁나게 크다 하기 싫으니까 그냥 무한대라고 통일하더라고. 저한테는 99도 큰 숫자인데. 그래서 50점이냐. 거의 2배. 갈게요. 무한소는 엄청 작은 수라고. 매우 작은 수. 매우 작은 수. 너무 작아서 0으로 간주하게 되는 수야. 0.9를 0이라고 하지 않잖아. 크기가 있잖아 분명히. 크기를 알 수 없을 만큼 작은 수라고. 그래서 0에 매우 가까운 수. 0.000000000 네가 표현할 수 있는 수보다 훨씬 작다고. 대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줄 알고. 네가 뭘 표현하든 무조건 그것보다 훨씬 작다고. 무한대는 네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보다 엄청나게 크다고. 0.000 무한대 분의 콤마 1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 그럼 무한대가 들어갔으니까 그건 무한소지. 아 그래요? 니도 지금 극한을 써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요? 네가 표현할 수가 아니잖아. 네. 이해했어. 사실 이게 그렇다. 제 나가서 좀 야, 10번 만에 끝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내실 때 더 하면 안 돼요? 추하면 되죠. 어차피 똑같잖아요. 하면서 친구들, 내가 오늘 아침에 수원 특강을 했어요. 6번 만에 지수록을 끝내야 되는 특강인데 오늘 눈빛들을 보니까 6번은 불가능. 그래서 걔네들한테 보충을 해서라도 지수록은 끝내겠다. 근데 그 다음 시간이 지금인데 보충을 해서라도 끝내라고? 네. 야,
끝내게 하려고 노력할 거야. 근데 보충까지는 가지 말고. 근데 오늘 지수 다 끝내셨다면서. 그렇지. 그럼 보충한 제일 보충하시고. 모르는 거야. 지수가 어렵냐? 지수 어렵죠. 누구보다 지수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웃기고 왜? 있네. 지수 함수 아니죠? 지수 지수가 훨씬 어렵지. 지수면 쉽지. 지수 함수도 로그 아니지. 것이 로그가 지수랑 로그는 로그가 지수 어렵지. 사용 같은 거. 로그는 아예 처음은 뭐 지수는 계속 지수도 그냥 지수 없으면 3 되는 거 아니야. 지수는 뭐였지? 자, 요놈이야. 요놈은 우리가 일단 저 2차 함수는 그릴 수 있지. 저 2차 함수는 그릴 수 있어. 왜냐면 무한대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저걸로 감으로 잡기는 힘들다는 거야. 왜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그래서 이놈은 어쩔 수 없이 그림을 생각을 해본 거지. 이렇게 된 거잖아. x가 무한대가 된다는 건 y가 쭉 내려간다는 거 아니야. 영원히.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지.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부호가 헷갈려 그냥 발산 써. 발산 쓰라고 모르겠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되는 x 빼기 1의 제곱분의 1. 무한대분의 숫자지? 무한대분의 숫자는 0 될 거라는 거지. 무한소. 세 번째. x가 양의 무한대가 되는 루트 2x 빼기 1. 아니 무한대 2배 해봤자 무한대. 1 빼봤자 무한대. 루트 씌워봤자 무한대라고. 그래서 이것도 무한대로 발산인 거지.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될 때 2x 더하기 4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겠지? 다섯 번째.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데 x분의 1 더하기 2야. 이거 음의 무한소가 되지. 음의 무한소 더하기 2. 그럼 2보다 살짝 작은 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결과로 쓸 거니까 2라고. 잠깐만. 6번을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절대값 x 더하기 1분의 1. 마찬가지 무한대분의 숫자지? 0 된다고. 정훈아 그렇게 괴로워해. 쉬운데 초성이니? 정말 쉽다니까? 받아들이면 쉬워. 앞부분은. 자 이제 자극한 우극한 나오는 거라고. 자극한 우극한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수렴한다라는 거고. 무한대는 왼쪽 오른쪽으로 볼 수 없지만 어떤 수는 왼쪽 오른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극한 우극한을 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온 fx가 여기서 지금 l을 썼으니까 나는 l 쓸게. 이거 하고 x가 a보다 살짝 클 때의 fx도 똑같이 같은 값이 나왔다면 그래서 결국에 x가 그냥 a로 가는 fx 그놈이 l에 수렴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수렴하는 거라고. 뭐 별거 없으니까 이제 3번 볼게. 이제 그래프 해석. 함수의 극한 초반부는 항상 그래프 해석이어가지고 자 대응이 아니고 가까워진다의 개념인 거라고. 분명히 여기가 채워져 있고 여기가 구멍 나 있고 여기서 왼쪽으로 갔고 여기가 구멍 나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또 올라가 쭉 올라가는 여기가 구멍 나 있고 다른 데가 채워져 있는 여기가 채워져 있는 1이고 2고 마이너스 2가 3이고 4일 때 여기가 3대 여기가 채워져 있고 여기가 구멍 나 있고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의 함수를 지금 fx라고 했어. 자, fx라고 했어. 여기서 이제 이런 데를 보자고. 이런 데 x가 2일 때를 보면 함수값은 3이지? 3이 아니 맞지? 함수값은 3이야. 하지만 극한값은 2겠지. 네. 자, 하나씩 해볼게.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클 때의 fx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말하거든.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y값을 보려고 하는 거야. 1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지. 그지? 그래서 요놈은 1 된다는 거야. 1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잖아. 1에 가까워진다고. 그런데 이제 좌극한을 보면 요놈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보면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때 y값은 그냥 여기잖아. 2인 거지? 잠깐 내가 2인가? 2인 거지. 잘못 그렸네 내가. 저 위에다 그려야 되는데 잘못 그렸어.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가 채워져갖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1인, 여기가 1이야 1. 그래서 이때는 1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이쪽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건 y값은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야. y값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2라고 말해야 된다고. 그 값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옆에를 보라는 거야. 주변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의 좌극한. 4의 좌극한이면 x가 4를 향해서 왼쪽에서 오고 있는 거야. y값은 3을 향해서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x가 4에 가까워지면 y값은 3에 가까운 값이 되겠지? 그래서 3인 거야. 세 번째로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 fx. 이것도 원래는 좌극한, 우극한을 봐야 되는데 이놈은 다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놈 좌극한을 보면 x가 1보다 작을 때의 fx를 구해보면 1보다 작을 때가 이쪽이잖아. 그럼 y값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1을 향해서. 요거는 1이야. 근데 우극한은 x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면 y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 1을 향해서. 이거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고 지금 요게 1인 거지. 다르잖아. 그래서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야. 잘 쌓는다 보면 되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로 2로 가는 극한값. 2를 향해 가는 fx. 이거 좌극한, 우극한을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보여서 2를 향해서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함수는 이걸 따라서 2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잖아. 양쪽 다. 좌극한도 2일 거고 우극한도 2겠지 지금은. 그래서 그냥 이놈은 2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함수값이 무한대가 나왔으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함수값이 무한대가 나온다고? 네. 존재 안 하는 거지. 존재 안 하는 거예요. 무한대는 쓸 수 없다고. 표현이 안 된다고. 3-1번 해보시죠. 그래프 해석이야. 너네 시험이 빨라서 학교 들어가서는 못해. 수초는 재밌었는데 순간이. 좀 지나면 재밌을 거야. 앞에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지. 그걸 좀 받아들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재밌어. 수초는. 수호는 잡다한 게 많아가지고 좀 짜증나지만 수초는 쭉 연결돼 있다고. 와 이거 그 10번이나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반응을 보면 수투는 초반부에 많이 어려워해. 뒤로 갈수록 편안하게 가고. 초반부에 어려워하는 전형적인 사람 같아.
근데 우리 수연이를 보면 재미가 없어요. 수학 하 할 때도 그랬고 수학 원 할 때도 그랬고 수학 2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을 싫어해. 자, 해보겠습니다. 3-1번. 나랑 찡찡거리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찡찡. 친구 전화 왔어요. 끊어요? 끊어.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fx였는데 1번부터 리미트 x가 마이너스보다 살짝 작을 때의 fx,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좌극한. 마이너스 2가 여기거든. 왼쪽에서 오면 이거네. 그냥 1이겠지. 1이니까. 오, 1이지?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인데 왼쪽에서 오고 있다.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야. 2 되겠지? 2에 가까워진다 소리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의 좌극한. 좌극한. 2의 좌극한 이렇게 오는 거니까 0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지. 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0일 때 0이면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1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 1이겠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x가 1로 가는 fx. 이놈은 왼쪽에서 올 때는 0 되는데 오른쪽에서 올 때는 마이너스 1 되잖아. 같지가 않잖아.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3으로 가는 극한값. 3, 여기가 3이지?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2 되잖아. 이렇게 된다고. 안 되어 있는데 이라고 해도 돼요? 어? 안 되어 있어. 안 비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는 거지 지금. 비어 있지 않다는 거. 자, 이제 4번. 극한을 조사하시오. 첫 번째, 수렴 발선을 조사하라는 건데 x가 1을 향해서 가고 절대값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야. 절대값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놈을 두 가지를 볼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을 볼 거여가지고 리미트 x가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으면 이거 음수지. 네. 음수지.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이 사라지지. 그리고는 x 빼기 1과 x 더하기 1이었으니까 이게 약분데 그리고는 1을 집어넣으니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근데 1보다 클 때는 1보다 크면 이게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사라지죠. 요것들이 사라져. 1 넣었더니 2가 되거든요. 어떻게 안 보여? 근데 왜 갑자기 수가 바뀌었지? 수가 바뀌었다고? 요 절대값을 풀어내야 식을 푸는 거야.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는 같이 절대값이 있지 않는 한 안 된다고. 절대값을 풀려고 봤더니 절대값을 풀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보는 거 아니야? x가 1의 좌극한이면 왼쪽에서 오고 있다면 1보다 작다는 소리니까 이게 음수잖아. x 빼기 1은 음수잖아. 무한수로 보면 안 돼요. 리미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음의 무한소라고. 네, 이거 뭐야? 왜 뭐? 근데 절대값이 있다는 건 양수로 표현하라는 거 아니야? 절대값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달고 있고 소리잖아. 이제 그 위에 것도 위에는 절대값이 없잖아. 양의 무한수. 위에 건 절대값이 없다고. 아 그래요? 네. 이거요. 저거 지웠는데 왜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러면 그냥 부호만 생각해보게. x가 1보다 작아. 분자가 양수야 음수야? 아 뭐야 너무 뻔해. 어? x가 1보다 작으면 분자가 양수야 음수야? 1 근처에 있는 값을 볼 거야. 1보다 작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하지 말고 1보다 살짝 작아. x가 0과 1 사이라고 쳐볼게. 그럼 분자가 음수지. 분모는 무조건 양수지. 그럼 양수분의 음수니까 결과로 음수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영과 1 사이 때왜 x가 0과 1 사이의 수라면 분자가 음수지 않냐? 아니 0과 1 사이의 수를 제곱해갖고 1 빼면 음수 아니야? 아 저기서라고 말했지. 그럼 내가 뭔 말하고 있는데? 그거 뭘 볼지 설명을 하고 알려주셔야지. 설명 안 하고 나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맞아. 일단 부호만 생각하자고 말한 거라고. 부호만 생각하자고. 네. 그래서 보니까 x가 1보다 작다면 네. 분자가 음수, 분모는 양수, 결과는 음수가 나와야지. 반대로 x가 1보다 크다면 분자도 양수, 분모도 양수, 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게 나온 거라고. 절대값이 지워지게끔 만드는 거야 지금. 네.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 x가 1을 향해서 가는 가우스 x 빼기 1 정도. 그냥 뭐요 마이너스 밖으로 빼버려도 상관없어. 왜냐면 어차피 x 더하기 n이 정수라면 요거는 얘랑 같으니까 밖으로 빼버려도 돼. 안 빼고 할게. x가 2보다 크면 요놈은 x가 뭐 작은 것부터 할게. 2보다 작다면 1점 얼마라는 거지? 1점 얼마야? 1점 얼마에서 1 빼면 0점 얼마지? 0점 얼마의 가우스를 씌우면 0이지. 그런데 x가 2보다 커버리면 2점 얼마지? 2점 얼마에서 1 빼면 1점 얼마지? 거기다 가우스 씌우면 1이잖아. 같지가 않잖아. 수렴하지 않는 거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잘싼 써버려도 돼. 자, 밑에 거 4-1번, 4-1 다 해봅시다.
절대값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x가 3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나눠야 되니까 좌우칸 우우칸 보자는 거예요. 3보다 작을 때는 이게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이 사라져. 분자는 뭐 요놈이었을 테고 이거 지워진다고. 그리고 x에 이제 3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 된 거지. 근데 클 때는 x가 3보다 클 때는 여기 그냥 절대값이 사라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x 빼기 3이 약분이 되면서 그냥 3 된다는 거지. 우리 같지가 않으니까 극한값이 없다는 거야. 두 번째로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는 가우스 x 더하기 1 마찬가지. 가우스 함수는 항상 뭐 정수에서 끊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0. 얼마거든? x가 1이 더해지니까 플러스 0. 얼마지? 플러스 0. 얼마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0 될 거잖아. 그 다음 x가 0보다 크면 이게 1. 얼마지? 1. 얼마에 가우스를 씌웠더니 1 된 거지. 같지 않다고. 그래서 이것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2번을 보면 fx가 이제 분할되어 있는 함수예요. x 더하기 1과 이놈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고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데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거지. 마이너스 1로 가는.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위에 것이 먼저 있으니까 플러스 2라면 위에 놈이 들어가는 거지. x 더하기 1로 이거 하고 좌극한이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의 함수가 들어가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된 거지. 둘이 같다는 거야. 둘이. 그래야지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가지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너 보면은 요거 0이잖아. 마이너스 1 넣어보면 1 더하기 k잖아. 둘이 같다고. k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 다음 이제 합성함수인데 할 수 있잖아. 합성함수 정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온 거야. 일단은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뚜껑 나 있고 여기 채워져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이고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돼 있는 게 함수가 fx. 그다음에 gx는 gx. 자, 1번부터 해볼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일 때의 f의 gx를 구해보자. 안에 들어있는 게 gx니까 gx 먼저 보자고.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갈 건데 오른쪽에서 와. 오른쪽에서 온다는 건 y값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지. 1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지? 1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놈과 요놈이 바뀌어. gx의 값이 1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건 1보다 살짝 작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1을 향해서 커지고 있다고. 1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1보다 살짝 작은 놈으로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뭐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치환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gt를 t라고 하자고. 그러면 t가 이게 좌극한인 ft를 구해라랑 딱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야. 합성함수는. 다시 할게. 일단 소괄호를 먼저 한다는 거지. 안에 들어있는 요놈을 먼저 한다는 거야. 그럼 gx가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보자는 거지. 얘는 요놈은 얘 거야. 얘 거. f 것이 아니야. 얘 거라고. 이거 x 거야. 얘 거니까
요놈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잖아. 마이너스 1이 여기거든. 근데 그 x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1 향해서 오고 있대. 근데 지금 gx는 y값을 말하는 거니까 y값은 이렇게 1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잖아.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그지? 그래서 요놈이 gx라는 놈이 1보다 작은 f의 gx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요거를 t로 치환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건방진 놈들은 이것도 안 쓰고 바로 이거를 이게 아니라 바로 이거를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인 fx 이렇게만 써버리는 놈들도 많다는 거야. 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쓴 거야. 얘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이제 fx에서의 1의 좌극한 뭐라는 거니까 1의 좌극한 x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y는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쓴다는 거지. 두 번째 리미트 x가 0보다 살짝 작을 때의 fgx. 마찬가지 요 리미트는 얘 거야. 얘 거라고. 그래서 0의 좌극한을 보니까 0의 좌극한 왼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잖아.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놈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놈은 리미트 요 gx라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놈이라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잖아. 0을 마이너스 1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또 건방지게 바로 t라고 치환, 우리는 t를 거쳐가자고. t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 되는 ft 이거라는 거지. 무슨 소리야? 그럼 이제 f에서의 마이너스 1에 우극한 구하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우극한 여기네. 1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네. 그래서 1을 곱하고 된다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로 리미트 x가 1보다 큰 우극한인 거지. g의 fx. 이제는 저 리미트는 fx 거지. 얘는 fx 거야. fx 거. 그래서 이제 1의 우극한을 보라는 거니까 1의 우극한 요렇게 오고 있지. 그지? 분명히 요렇게 오고 있잖아. 그럼 fx는 요렇게 오는 거지. 다른 놈들이랑 다른 게 뭐냐면 얘는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건 여기에 딱 닿는 게 아니라 이거의 바로 왼쪽을 보는 거니까 이것보다 살짝 컸잖아. 이것보다 살짝 컸, 이렇게 오고 있다니 만약에 이것보다 살짝 컸잖아. 내려오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으면 보다 작다고 했고 내려오고 있으면 보다 크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 평행선이야. 평행선이라는 건 그냥 그 값이라는 거 아니야? 뭐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얘하고 얘가 사라지면서 그냥 1 돼버린다. 리미트 저 fx가 1이니까 그냥 1보다 살짝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그냥 1이라고. 평행선이니까. 알았더라? 이해해버려. 그러니까 fx가 1이라고요? 평행선이잖아. 평행선. fx가 이게 끼우러진 거면 뭐보다 크다 작다라고 말할 텐데 평행선이면 딱 그 값이라고. fx가 1이에요. fx가 1. 아니 저 그렇다고. 네, fx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G1로 바뀌어버린 거야. 얘는 극한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1로 바뀌어버린 거야. 평행선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G1을 구하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지. G를 구하라고요? 왜 갑자기 극한에서 아니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아이 진짜 똑똑하잖아. 리미트 G1, 리미트 G1.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리미트 x가 1보다 큰 g의 fx잖아. 그지? 요 보라색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지. 네. 근데 y값은 이렇게 오고 있는 거겠지. 그죠? y로 따지면. 근데 y값이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이놈의 살짝 오른쪽을 볼 거니까 1보다 작은 놈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프가 평행선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면.
반대로 이게 이렇게 돼 있다면 1보다 살짝 큰 놈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평행선이야. 그냥 1이잖아. 1보다 살짝 큰 값, 1보다 살짝 작은 값이 아니라 그냥 1이라고. 숫자 1. 극한이 필요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냥 1로 바뀌어버린 거라. 요 보라색이. 요 보라색이 그냥 1로 바뀌어버린 거라고. 1보다 살짝 크거나 작은 그런 값이 아니라 그냥 평행선이라서 그냥 숫자 1이니까. 이게 상관없잖아요. 리미트하고 또 똑같이 그냥 gx하고 아래다가 그냥 x가 함수값과 극한값은 달라. 지금 x가 1로 가는 극한값을 구해버리면 저 1 돼버리잖아. 근데 지금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g가 1일 때에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극한값은 1이잖아. 극한으로 구해버리면 저 답이 안 나오지. 모르는데? 5-1번 하시오. 아니야. 뒤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질 거야. 종이 똑똑하잖아. 똑똑하니까 뒤로 갈수록 빨라질 거야. 앞에 거 억지로 목욕까지로 머릿속에 채워넣게 하고 뒤로 갈수록 빨라질 거야. 뭐야 하나하나 다 틀렸어. 보충 같은 거 안 해도 될 거야. 이제 비록 기말고사 50점 못 받았지만 진서야 참 그 성적 오른 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성적표를 바꿔야 되는 거 알지? 저 사진으로 보내놨어요. 사진으로? 수연이는 내 책상에 성적표가 떡하니 또 등수는 나왔던 거? 저그 차에다 못 보내는데. 사진보다는 그냥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직 문상을 안 땄어. 저 근데 그 스킬이어서 잘 모르는데. 근데 좀 이해 안 돼. 이거 갑자기? 왜 근데 1번이 1번은 F-1인데 마이너스 1의 좌극한 F-1이 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면 1이잖아. F1이잖아. F1 왜? 지금 F1 구하라는 거잖아. F1이에요? 어 F-1이랄까? 1이잖아. 좌극한이니까 왼쪽에서 보고 있으면 위쪽에 있는 평행선이잖아. 네 그거 너무 많이 한 거. 맞아요. 그림 그리고 있을게. 요거 좀 피자. 5-1번 영어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좋아. 사실 저 수학 뭐안 줘요? 뭐라고? 수학 뭐안 줘요? 50점인데? 2등급은 뭐안 줘요? 이런 거뭐 없어. 40도 떨어지면 뭐안 줘요? 왜요? 네가 날 줘야지. 왜요? 나의 마음의 위로 위로는 저기 줘야죠. 나한테 줘야지. 네, 40도 떨어지는데. 내가 못해서 네가 떨어진 거야? 네. 솔직히 말해봐. 네. 내가 못해서 네가 점수가 떨어진 거야? 정말? 내가 평소에 그렇게 욕지거리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네가 다 안 했잖아. 뭐야 영일 말 그리고 이제 와서 내 탓을 한다고? 씹방새야? 뭐야 1번 뭐야? 왜 0이야? 뭐야?
1이랑이요? 보통 그래프에서 그렇네. 잘하는데 오늘 어디까지예요? 하는 데까지 네. 하는 데까지 근데 190쪽인데 그래서 10분 쪽에 아니 10분 쪽? 저 아까 깨달았어요. 10분 아까 쪽에 깨달았어. 알았어. 보통 수투를 시작을 하면 첫 시간에 어디까지 나가냐면 함수의 극한이 끝나. 행복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함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보통. 근데 지금 우리 함수의 극한 반도 못했어. 34쪽 괜찮은데? 많이 쓰기야. 자, 1번부터 보자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인 f의 gx. 자, gx부터 보자는 거지, gx부터.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야. 마이너스 1 여기 있잖아. 왼쪽에서 오고 있어. 그러면 함수는 이렇게 오는 거지. 근데 평행선이잖아. 뭐보다 큰 값, 뭐보다 작은 값이 아니라 그냥 1이지. 평행선이니까. 그냥 1이야. 얘하고 얘가 그냥 1로 바뀐다고. 네. 그럼 F1 구하라는 거니까 F1은 F1 어딨어? 그리고 1인데? 마이너스 1에 네. 그게 영어 아니에요? 용. F1 아 저기구나. 안 보였지? F1이잖아? F1이 0이지? 네. 0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일 때의 FGX. 그러면 0의 우극한이니까 0의 우극한은 이렇게 오는 거지. GX는 1보다 그러니까 1을 향해 올라가고 있잖아. 네. 1보다 작다는 거지. 그래서 요놈과 요놈이 사라지면서 1보다 살짝 작은 놈으로 바뀐 거지. 그지? 그러면 F에서의 1을 자극한 뭐라는 거야? 1을 자극한 1이잖아. 다음 세 번째 X가 2의 우극한 G의 FX. 이제 F의 2의 우극한을 보면 2의 우극한 이렇게 오고 있거든? 그러면 1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지? 그지? 1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건 1보다 살짝 큰 거잖아. 네. 그래서 저놈도 얘랑 얘가 사라지면서 1의 우극한인 놈으로 바뀐 거지. G의 1의 우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쉬었다 합시다. 4시 반에 끝나면 지금 안 쉬고 그냥 하면 안 되나? 네. 아니야? 안 쉬면 또 우리 치훈이가 또 막 슬퍼하니까 안 되겠어. 저희 했어요. 저 이제 수투 천재예요.